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 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놓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티 안 내고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네. 학원 선생님이 왜 엄마표 수학을 하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제가 아주 아가씨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7세, 8세도 안 되는 나이에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걸 공부하는 애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상 학교를 가서 1, 2년 지나면 너무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것은 절대 문제집으로만 실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되게 많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무슨 수학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나서 점점 자라고 키우면서 아이가 어떻게 수학적인 사고를 할 것인지 그 베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대화들 그리고 아이를 관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것들이 녹아서 결국 아이의 수학적인 사고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학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표 수학을 해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학을 이해한다는 거 아이들에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런 거를 뭐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수학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에 배웠던 개념이 나중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형태가 바뀌면 개념이 연결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학년 때 배웠던 자연수 개념 있잖아요. 이 자연수하고 연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분수 연산할 때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아이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개념을 배울 때 그때부터 귀하게 사실은 그 개념을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너무 문제집으로만 풀거나 또는 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개념이 푹푹 익어가는 그 시간을 접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학년 때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마치 엄마들 왜 처음에 신혼 때 요리 도구 겨우 배우고 뭐 재료 이렇게 손질하는 거 배우고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어느 날 갑자기 집들이 하라고 잔치 음식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멘붕이에요. 애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개념을 익혀가는 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그 아이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오해하지 마세요.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초등 수학은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5개의 영역이 다 분리가 돼 있죠.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원이 분리되어 있는 걸로만 공부하는 거는 사실 너무 교과서적인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체험과 또 그것이 체화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들을 엮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하고 이제 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퀴즈를 푸는 거죠. 근데 퀴즈를 풀 때 뭐 예를 들어 성량대비를 가지고 퀴즈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풀 때 야, 이 문제는 말이야 네가 수학의 영역에서 규칙 영역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풀진 않잖아요. 풀다가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답을 맞추면 그게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떤 퀴즈를 풀어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엄마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드게임이죠. 보드게임은 그냥 돈 세는 데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드게임이라는 건 전략이거든요. 그럼 전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가 이렇게 하겠으니 나는 그 다음 수를 내다보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이게 수학적인 사고랑 얼마나 연결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런 체험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친구들한테 배울 것도 많은데 갑자기 체험 활동을 하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 어릴 때 7세, 8세, 9세 이렇게 어릴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해주면 그것들이 녹아서 나중에 정말 그 개념이 나올 때 끄집어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엄마표 수학을 시작하시니까 갑자기 겁나시죠?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수할못이었다. 나도 수포자였다. 한때는 다 수포자였죠. 수포자 아니었던 엄마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자동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읽어내요. 그럼 수학이라는 것은 되게 어렵고 힘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잘 풀면 문제집을 같이 하셔도 되지만 내가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억지로 얘하고 그걸 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이랑 즐겁게 퀴즈도 풀고 아이랑 즐겁게 보드게임도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속에 아이랑 대화를 하고 엄마의 지적인 수준 높은 대화, 이것이 또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표 수학은 일단 엄마 마음이 편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수학에만 연결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을 내가 같이 관찰하고 나도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 인생 살듯이 나도 내 인생 살아가듯이. 그래서 저는 아이의 어린 시절을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커가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여러분이 수학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마표 수학 화이팅입니다. 엄마표 수학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수학 놀이도 하고 수학 체험도 하고 하시면서 아이도 성장하고 또 더불어 엄마도 성장하는 그런 엄마표 수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엄마표 수학 화이팅!